내 이름은 게타 하나오. 왜 먼저 가버린 거니, 야스아? 그만, 진정 좀 해.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할 때 옆을 지키는 화장장 직원이다. 이날 화장장을 찾아온 유족은 많이 괴로워했다. 그럼 화장을 역시 안 되겠어. 야스아를 불태우다니 하나뿐인 딸이라고. 적당히 좀 해. 이제 그만하자. 불태우려면 나도 같이 태워. 쏟아부은 애정만큼 상실의 고통은 마음을 미어지게 하고 정신을 놓게 한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인간의 죽음이란 주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유족분의 모습을 보는 날엔 휴식 시간도 마냥 편하지는 않다. 괴로운 일이네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러게, 그래도 누구든지 그날은 맞이하게 되지. 견딜 수 있든지 없든지 말이야. 후배 직원인 이치마츠도 표정이 어둡다. 그는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다. 전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사장님, 무슨 일인데요? 게타, 저 직관은 더 이상 엮이지 마. 정신 나갔어. 게타 씨? 왜 그러세요? 그게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거든. 난 이치마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입을 열었다. 난 장의사로도 일한 적이 있었다. 이건 그때 있었던 일이다. 야마니 씨입니다. 가족장을 하시려는 거죠? 죄송해요. 아이 병원비로 지출이 커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너무나도 이른 죽음을 맞이한 소년의 장례식 문이었다. 그 아이는 친구도 없었거든요. 최저 비용으로 치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드릴까요? 네. 대화의 주도권은 아이 엄마가 쥐고 있었다. 아빠는 그저 따르는 모양새였다. 상담 끝에 최소 규모 장례식으로 결정났고 준비를 진행하려던 차에 변경하시게요? 네, 꽃장식도 관도 최고급으로 치르고 싶어요. 유족분들이 돌아간 날 밤에 전화가 와서 고급형으로 장례식을 변경. 당일엔 가족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격식 있는 장례식이 되었다. 결제는 나중에 해도 되겠죠? 사정이 그러하시니 괜찮습니다. 결제를 늦추는 건 특별한 경우였다. 그런데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시간이 흘러 2개월 후, 야마기시님 장례비 입금됐나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이런, 장례비를 떼어먹어? 결제 기간은 한참 지났는데 무슨 일이지? 고액의 장례비 중 일부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재촉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심기일전하여 전화를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조사 좀 해봐야겠어. 아, 그 사람들 휴수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장례비를 다 받으러 가고 말이야. 그러게요. 유족의 친척분께 정보를 받았고 우리는 현지로 가보기로 했다. 그 집은 시골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다. 주소가 여기네요. 이름도 맞는군. 나는 은근히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빚을 진 사람, 도망 죽인 사람은 손님을 반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죠? 네? 나왔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렸다. 3월에 자녀분 장례식을 담당했던 게타입니다. 결제 시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족의 한마디, 그리고 얼빠진 듯한 표정에 난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았다. 이게 그때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야마기시 씨가 하신 거 맞으시죠? 아니, 장례식장 분들이 무슨 일로요? 불길하게. 그녀가 시치미를 떼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정말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았다. 뭐냐고요? 난 이런 거 쓴 적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은 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계속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거야. 언쟁이 격해지며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가 방문한 건 토요일, 그것도 저녁. 이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아이 아빠가 나와볼 법도 한데, 게다가
맨몸으로 이사한 건지 현관에도 짐이 거의 없었고 바닥에는 남성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이 엄마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녀는 모르는 척하는 기색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들의 죽음을 부정했다. 내가 할 말을 잃고 굳어있자 그녀에게 예의를 지키던 사장님이 날 돌아봤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네? 사장님 어디 가시게요? 둘러보고 올게. 이야기하다 말고 사장님이 자리를 벗어났다. 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당신들 이거 실례야. 요즘 유행하는 사기가 이거야? 아니요, 이건 분명히 야마기시 씨가 서명하셨고 모른다고요. 당신 실수하는 거라고.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에 주눅이 들고 말았다. 정말로 경찰이라도 부를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사장님이 심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착각한 모양입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가버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굴다니. 그리고 사장님 손에 이끌려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사장님, 무슨 일인데요? 게타, 저 직권엔 더 이상 엮이지 마. 정신 나갔어. 네? 사장님은 현관에 벗어나 집안에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찾으러 갔다고 한다. 그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된 거 남편분을 찾아서 대화해 보려고 했는데 안 계셨던 거예요? 있었어. 누가 있나? 그곳에 있던 건 아이 옷을 입은 아이 아빠였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소름 돋는 말. 이 집은 미쳤어. 사장님은 그렇게 느꼈고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온 것이었다. 돈을 전혀 안 낸 건 아니야. 일단 반 정도는 지불한 상태니까 그걸로 됐어. 엮이고 싶지 않아. 난 할 말을 잃었다. 그 후로 그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 아니, 진상은 본인들만 알겠지만 장례식은 고인분과 이별하는 의식이다. 하지만 장례식을 치렀다고 마음 정리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군요. 사랑했으니까 더 그렇겠지. 슬픔에 빠지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이의 마음에 텅 빈 커다란 구멍을 남긴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받지 않는 인간은 없어. 그렇죠. 오늘도 정답 없는 의문이 우리를 괴롭힌다.